과학기술정책대원의 박범순입니다. 교육의 날 이 자리에 발표를 하게 되어서 큰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카이스트에 부임한 지 한 20년 정도 되는데요. 처음에는 교육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제가 공부하고 배운 거를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가르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바뀌더라고요. 점점 교육을 하면서 저 자신이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변하는 교육이라는 제목도 그렇게 해서 냈습니다. 제가 과학기술정책대학원에서 대학원 과목, 학부 과목 가르치는데 작년에 새로 인류세 인문학이라는 과목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세 연구센터라는 걸 제가 2018년에 시작을 했는데, 약간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은 주변에 있는 교수님께 제가 인류세에서 큰 펀딩을 받아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인류세가 뭐예요? 인류에게 매기는 세금인가요? 이런 얘기를 해서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꽤 계시는데, 그래도 카이스트에서는 저희 센터가 꽤 오래 됐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무슨 세기 얘기를 할 때의 인류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크게 변한 지구를 나타내는 새로운 지질 시대를 이름인데, 그래서 그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 과목을 이제 신설을 해서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부전공 과목으로 수강을 하거나 아니면은 인문사회 선택 과목으로 수강을 할 수 있도록 학장님과 교무처장님과 그리고 교학기획팀의 협조를 얻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0명 정도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융합인재 학부의 사회 강독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걸 한 5년 됐는데, 이거는 아주 정말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일주일에 책 한 권 읽고 와가지고 토론하는 겁니다. 토론하기 전에 매주 에세이를 써가지고 너무 길지 않은 한 3, 4페이지 정도 되는 에세이를 써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3시간 동안 토론하는 겁니다. 제 교육 목표는 물론 지식을 습득하는 게 중요한데, 그냥 지식이 아니라 지식의 연결성 그리고 융합성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부는 왜 하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래서 세계에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밸류를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어려워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미를 추구하는 것을 이제 교육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진행 방식은 강의는 한 30분 정도 하고요. 기본적인 핵심 개념이나 여러 가지 논쟁이나 이런 것들 소개를 하고, 그리고 매주 학생들 팀 프로젝트의 일부를 발표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 주제에 좀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게스트 렉처를 한 30분, 40분 정도 이렇게 듣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마찬가지로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하는 이유는 매주 학생들이 읽어야 될 그런 분량이 있고, 그거를 각 조를 짜가지고 보통 한 10명 정도씩 조를 짜가지고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혁신적인 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실라버스의 주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학생 프로젝트와 함께 현장 학습을 합니다.
현장 학습에는 그 이제 그 뭐 여러 군데를 다니는데 거기 갔다 온 거를 학생들이 발표를 하고 그리고 또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또 발표를 하고 그런 그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기 파랗게 그 표시한 부분이 바로 그런 그 시간이 그런 기회가 있는 그런 그 주고요. 이게 발표하는 장면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번 3월 달에 김제에 있는 스마트팜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갔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그 태안에 있는 유기농장을 갔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 유기농장인데, 그러니까 하나는 완전히 현대식 그 미래 먹거리라고 얘기하는 것과 하나는 굉장히 전통적인 것과 이 그 두 군데를 갔다 와가지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그런 얘기들을 하는 어떤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카이스트에 계시면서 이제 그 새를 많이 보시죠. 근데 이 백로가 오는데 학생들 조를 짜가지고 그 백로를 이렇게 추적하고 보는, 그러니까 탐조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새만금 갯벌을 가가지고 거기서 있는 여러 그 멸종 위기에 있는 새들도 보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카이스트가 아시아 최대의 백로 서식지가 됐는지, 그런데 이 백로가 한 군데 있지 않고 여러 군데 이렇게 쫓겨다니는, 처음엔 어원동산에 많이 있었던 거 잘 아시죠? 그랬다가 저기 기숙사 쪽으로 갔다가 또 거기 이제 나무 자르고 또 딴 데로 갔다가 또 다시 오고, 뭐 이런 인간과 동물 사이의 어떤 관계성 같은 것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 금호동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도 필드 트립으로 갔었습니다. 가보셨나요 혹시? 안 가보셨죠? 어디인지 잘 모르시죠? 간다는 것 그 자체도 굉장히 새로웠고 학생들이 온몸으로 느낀 것들을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을 좀 보면은, 이거는 이제 저쪽에 얘기는 제가 이게 길 가면서 너 어땠냐? 매립지 갔다 와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 탐조하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 했는데 거기서 한 학생이 신기해요. 신기하다라는 거는 새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라는 거, 그거가 신기했고, 또 한 학생은 모든 여러 가지 지식보다도 냄새가, 아주 버릴 수 없는 그 냄새가 제일 기억에 난다고 하더라. 그리고 이런 곳이 있었는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다른 것들은 이제 매주 리딩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에세이를 쓰는 거에서 제가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한 학생이 이번 글을 읽으면서 불편한 자각이 찾아왔다. 나는 AI로 무엇을 만들지는 생각했지만 그것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더 솔직하게 말하면 윤리나 사회적 함의 같은 문제는 언젠가 문과 사람들이 해결해 주겠지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았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과 학생들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AI를 만드는 사람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외국인 학생은 이제 카이스트 학생답게 과학 기술에 대해서 낙천적인 어떤 생각은 우리가 갖는 게 중요하다. 예, 과학 기술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렇지만은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과학의 문제로만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너무 과대 확신하는 것은 그 자체도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학생은, 이 학생은 이제 작년에 들었던 학생인데, 인간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적 상호 의존 속에서 사는 어떤 존재다. 이게 자기 앞으로 공부하는데 중요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보람이 있었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 준비하기 전에 한 1시간 전에 조교들을 모아가지고 약간의 작전 회의 같은 거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는 게 좋을 것인가, 어떤 거는 꼭 집어줘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수업을 잘 따라하고 있나, 이런 얘기들도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발표 준비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조교들한테
이 수업을 통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한번 좀 공유 좀 해달라고 했더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류세 인문학에서는 마치 다양한 안테나를 하나둘씩 더하듯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 관점과 실천 태도를 개론할 수 있다. 이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는 인류세가 과학 개념인데 인문사회의 문제 그리고 이거를 표현하는 문화예술의 그런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확장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류세라는 것이 하나의 앵글 같아서 그걸 가지고 세상을 보고 인간을 보고 자연을 보고 지구를 보는 어떤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한 조교는 마치 잠시 멈추어서 자기를 돌보는 어떤 순간 같았다. 학생들이 자기 이 공부를 하면서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식을 연결하면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어떤 과정을 봤다라고 했고, 그리고 또 한 조교는 이 과제를 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하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수업 위의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서 이게 배움이 수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확장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습니다. 사회 강독 과목에서는 여기 실라버스에 보듯이 여러 각 주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읽고 싶은 책을 가르치고 싶은 책이 아니라 읽고 싶은 책을 그냥 선정을 했습니다. 너무 두껍지는 않고 그래도 한 200페이지가 될 때가 있고 300페이지 될 때 있고 어떤 건 400페이지 될 때도 있는데 한글로 진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진행을 하고 근데 재밌더라고요.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듣는 동기가 두 가지인데요. 한 학생은 자기가 책을 좋아해서 이 기회에 저 책을 더 많이 읽고 싶어서 하는 학생도 있고, 다른 학생은 자기가 책을 평소엔 잘 안 읽는데 이 기회에 한번 읽어보겠다 해가지고 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어떤 학생은 여기 서진에 있는 학생인데, 이 학생은 융합인재학부에 있으면서 창업을 했어요. 서울에서 서울에 회사가 있는데 시간을 쪼개가지고 대전에 내려와가지고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근데 너무 바쁘니까 매주는 못 오고 빠지는 일도 많았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니까 여러 가지 경험들을 정말 자기 체험한 거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그리고 회사가 어렵고 뭐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수업 끝나고 저랑 제 연구실에서 좀 더 얘기를 나누고 그랬거든요. 근데 회사가 잘 풀려가지고 그 이후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큰 액수의 기부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참 학생들한테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교육을 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은 깜짝깜짝 놀랄 때, 제가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얘기를 할 때, 그리고 그거를 나눌 때, 이게 가장 즐거웠던 순간이고, 그리고 저는 정말 가르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사람, 약간 영어로 하면 facilitator,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학생과 조교와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수업을 만드는데 스승은 학생과 조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